포인터와 문자열에 대해서 이어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문자열 복사함수를 포인터를 가지고 구현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배열을 이용해서 문자열 복사함수를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메인 함수 안에서는요. s라는 이름으로 배열 15개를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s라는 이름으로 배열이 만들어지고 첫 번째 방은 s의 0번, 1번, 2번, 3번 쭉 가다가 맨 마지막에 s의 몇 번일까요? 14번일까요? 15번일까요? 네, 14번 방 0부터 14까지 15개가 세팅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str1이라는 이름으로 이게 저장이 되고 2라는 이름으로 저장이 되는데 포인터이기 때문에 길이는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저장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null string 제로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상상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my underbar str cpy라는 함수를 이제 호출합니다. 그러면서 s를 하나 주고 str1을 줍니다. 자, 그러면 건네받는 쪽에서는 포인터로 S1을 받고 S2로 받기 때문에 지금 이 S라는 곳은 결국 누가 S1이라는 곳이 동시에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게 되는 거고요. S2는 어디를 가리키는 겁니까? 이 str1이라는 요 지점을 S2가 동시에 가리키고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거를 건네받아서 어떻게 하느냐? 다시 설명드리자면 지금 얘는 이퀄 누구예요? 네, 이퀄 S입니다. 그 다음에 S2는 이퀄 뭐예요? str1의 주소를 같이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str1의 내용을 같이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int i와 j 배열 그 첨자를 사용하려고 i와 j를 0으로 초기화를 시킨 다음에 s2의 0번째부터 while looping을 도는 겁니다. 뭐가 아닐 때까지? null string이 아닐 때까지. 그럼 s2가 아까 뭐라 그랬죠? 예, str1이라고 했단 말이죠. 자, 좀 복잡하니까 지우고 다시 하면 요 s가 얘한테 같이 주소를 공유하고 있는 거고 str1이 s2에게 같이 공유돼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s2의 0부터 null string이 될 때까지니까 요 str1을 이걸 쭉 순서대로 하나씩 옮겨가면서 뭘 하느냐? S2에 있는 0번째 내용을 S2가 곧 얘라고 그랬죠? 네, 요거에 있는 내용을 누구에게? S1이 결국 누구예요? 요 S죠. 지금 S가 이렇게 방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A를 복사해서 넣는 겁니다. A 넣고 I를 플러스 증가시켰기 때문에 증가된 값으로 다시 다음번 내용이 뭐예요? 네, B죠. B를 누구에게? 네, S에게 복사해서 넣고 첨자가 얘도 역시 어떻게 돼요? 증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루핑을 돌면서 H까지 복사를 하고 나서 S1의 J값, 그 다음 칸으로 가 있는 그 S1의 J에다가 뭘 넣어주는 거예요? 네, null string 제로를 넣어서 결국 str1의 내용을 15에게 뭐 하는 중입니까? 네, 복사를 하는 중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얘가 종료가 돼서 돌아오면 지금 리턴 값 없어요. 리턴 값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결국 이 두 개가 공유를 했기 때문에 스트링 카피한 결과 S를 찍어보거라 하면 S 안에는 원래 아무것도 없는 게 정상일 텐데 혹은 이제 쓰레기 값이 들어있겠죠. 그 값이 찍히는 게 아니라 복사된 값, 즉 소문자 ABCDEFG가 찍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strlen이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이 strlen은 그 가로 안에 주어진 변수에 문자열의 길이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자, 얘를 사용하시려면 string.h 라이브러리 함수이기 때문에 선언하셔야 되고요. 지금 아까 s가 원래는 몇 개로? 네, 15개로 선언이 됐어요, 방이. 그렇지만 실제로 데이터는 저장이 되면서 둘, 넷, 여섯, 여덟 하고 null string 제로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길이를 물으면 실제 데이터가 들어있는 null string은 제외하고 실제 문자가 들어있는 길이를 리턴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str length, len이라는 함수에 의해서 8이라는 결과가 출력이 되는 거죠. 자, 지금 뭐 다른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이 부분만 아까 포인터를 이용해서 구현한 거랑 배열을 이용해서 구현한 거 요거 두 개 차이점 같이 비교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자열 처리와 관련된 라이브러리 함수 중 두 문자열을 비교하는 함수 두 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trcmp라는 함수는요, 문자열 두 개를 주면 알파벳 순서대로 비교를 해서 문자열이 같으면 0을, 만약에 같지 않으면 S1과 S2 문자열 중에 S2가 크면 음수를, S1이 크면 양수값을 반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함수는 리턴 타입이 지금 숫자로 0 또는 음수, 양수를 반환하기 때문에 인티저 타입으로 값을 돌려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strn camp 같은 경우에는요, 이 n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곳까지, 그러니까 문자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비교하는 게 아니라 n을 3으로 주면 3개의 글자가 같은지, 즉 앞에서부터 몇 글자가 같은지 비교를 해서 결과를 돌려준다든지 이렇게 할 때 사용하시는 거죠. 결과 값을 리턴하는 것은 strcamp와 동일합니다. 예제를 통해서 라이브러리 함수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상에 보시면 캐릭터 타입으로 S1이라는 포인터 하나 선언했고요. S2라는 포인터 하나 선언했습니다. 포인터 선언하면 얻는 장점은 길이에 제한 없이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다는 거였고요. 쌍따옴표를 사용하면 맨 끝에 nullString이라는 문자가 자동으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 변수 하나로 ptr을 선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strcmp나 strncmp를 여러분들이 호출을 하게 되면 결과가 뭘로 온다 그랬죠? 네, 인티저 타입으로 같으면 0, 다르면 결과값이 양수나 음수로 리턴이 되기 때문에 그거 받으려고 일반 변수 하나 좀 선언했습니다. strcmp나 strncmp 라이브러리 함수를 사용하시려면 윗상단에 string h라는 라이브러리 함수 꼭 선언을 해주셔야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strcmp가 S1과 S2, 지금 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와 차이나라는 문장을 가지고 호출을 받으면 얘가 어떻게 구현됐는지는 여러분이 몰라요. 그렇지만 두 개를 하나씩 비교하다가 두 개가 다르면 S2가 크면 음수, S1이 크면 양수라고 했는데 알파벳 순서상으로는 K가 또 뒤에 있죠. 그럼 이렇게 큰 값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출력된 결과를 한번 PTR에 가지고 있는 값이 뭔지 찍어봐라 하면 1이 찍힐 거예요. 그래서 K가 C보다 더 큰 값을, 지금 아스키 코드로 얘네들은 다 코드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파벳은 뒤로 갈수록 큰 값을 가집니다. 자, 그 결과가 PTR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1이라는 결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PTR이 0보다 이거는 오하죠? 거나, 작거나. 안 작죠, 지금? 그 다음에 PTR이 0보다 크냐? PTR이 0보다 크면, 네, 지금 1이니까 0보다 크죠? 그럼 여기에 어떻게 된 거야? 해당 사항이 있는 거죠. 그래서 화면에 문자열 S1과 S2가 다르다라는 게 찍히게 되는 겁니다. 결과를 보시면 자, S1과 S2가 다르다 이렇게 찍히고 실제로 PTR에는 1이라는 값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리고 strncmp에서 S1과 S2를 비교하는데 어디까지만? 12번째까지만 비교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 즉 요 공배까지만 비교를 했더니 두 개가 어떻죠? 네, 같아요. 같으면 0을 반환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PTR에는 0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PTR이 는는, 같냐 이런 뜻이죠. 같냐고 할 때 는 쓰면 안 되죠. 는은 할당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집어넣어라 이런 뜻이고 는이 같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때는 별로 큰 차이를 못 느끼지만 코딩을 하다 보면 0을 자기가 직접 넣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를 는 하나만 써서 는는 써야지 같냐고 비교한다는 거. 이 부분 다시 한번 예전에 배운 기초지만 체크해 두시고 같죠? 지금 0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S1과 S2가 같다라는 내용이 화면에 출력이 되게 되는 겁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됐었던 키워드 컨스트에 대해서 다시 좀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키워드 컨스트는 상수의 줄임말입니다. 상수는 항상 상, 그러니까 바뀌지 않는다 이런 얘기고요. 이제 우리가 그동안 값을 저장했다가 뺐다가 썼다 하는 것을 변수라고 한다고 했는데 변수는 변할 변입니다. 그때그때 바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변수예요. 그치만 원래는 변수지만 임시적으로 그 프로그램상에서 변경할 수 없도록 선언을 할 때 써주는 게 컨스트고 상수로 지정된 변수는 프로그램상에서 수정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전에 여러분들 define이라는 걸로 프로그램 맨 윗상단에
어떤 값을 세팅하는 걸 예전에 했었어요. 지금 보면 define max 100 하면 프로그램 상에서 max 대문자로 써준 이 글자가 나타나면 뭘로 전환이 되는 거죠? 네, 100으로 전환이 돼서 내가 그곳에다 100이라고 쓴 것처럼 사용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define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타입을 굳이 적어주지 않아도 되고 처음에 컴파일이 되면서 전처리기에 의해서 미리 컴파일이 돼서 세팅이 되는 거라면 const 키워드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상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변수 선언하는 것처럼 선언하되 int max 이렇게 선언하되 max를 100이라고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지정할 숫자를 쓰고 앞에 얘는 상수기 때문에 이 max라는 건 변경될 수 없습니다 라는 const라는 키워드를 써주시는 거예요. 자, 얘는 데이터 타입을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처리기 같은 거는 컴파일 하기 전에 미리 처리가 돼서 사용이 되는 거라면 const 같은 상수는 컴파일러에 의해서 변수로서 만들어졌다가 나중에 변경할 수 없게끔 봉쇄를 하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onst는 일반 변수를 상수로 정의해서 변경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그램상으로 또 다시 한번 살펴보면 지금 str1이라는 캐릭터 타입으로 5개 선언하고 카피라는 글자를 넣었고요. str2라는 배열을 만들었어요. 근데 다 똑같은데 지금 앞에 뭐가 붙었죠? 네, const가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str1이라는 이 배열의 값은 여러분이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지만 str2에 들어있는 이 텍스트라는 값은 변경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조금 까다로운 건 포인터인데요. ptr이라는 포인터 앞에 역시 const가 붙었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const는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못 바꾸는 거라고 했잖아요. 자, 그럼 7행에 보시면 str1의 0번째. 1의 0번째가 어디예요? 네, 여기죠. C죠, C. C를 지금 A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 A, O, P, Y라는 문장이 str1에 들어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 str1의 주소를 여기 첫 번째가 str1의 0번째이기도 하지만 자, 다시 정리하면 여기가 str1의 0번째란 말이에요. 근데 이곳에 주소는 뭘 붙인다고요? 네, %. 이렇게 하면 얘의 첫 번째 주소가 되는 건데 또 다른 방법은 그냥 배열 이름을 쓰면 그게 곧 주소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str1 배열의 주소를 누구한테 준 거예요? ptr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첫 번째 글자가 있는 곳에 이 주소를 이 세 개는 다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b라는 값을 ptr이 가리키는 곳에 내용, 별표가 붙으면 내용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디? 지금 요 c에다가 뭐를 넣기를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 b로 변경하기를 시도하는 거예요. bo, py로 바꾸려고. 근데 그거는 오류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포인터 변수를 const로 선언했기 때문에 얘는 그 안에 값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str2의 0번째. 2의 0번째가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t를 가리키고 있는 이곳의 주소인데 그거를 역시 C로 바꾸려고 시도를 하는 중에 이렇게 C로 바꾸려고. 근데 된다 안 된다? 네, 앞에 const가 붙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냥 이 내용을 읽을 수만 있다. 자, 그러면 str 두 번째의 주소를 str 두 번째가 어디예요? 예, 마찬가지로 여기죠. 여기 지금 이 주소를 포인터한테 줬어요.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포인터가 가리키는 것은 주소기 때문에 주소를 바꾸는 거는 별로 문제가 안 돼요. 뭐를 못 바꾼다고요? 네, 값을 변경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곳이 지금 어디예요? 아까는 여기 있었어요. ptr이 여기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지금 11행 문장에 의해서 ptr의 포인터가 이쪽으로 옮겨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값을 d로 변경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const로 선언했기 때문에 그 안에 값은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const인 변수에는 값을 할당할 수 없다는 에러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다시 정리하자면 일반 변수는 내가 데이터를 썼다 지웠다 할 수 있다. 그런데 const가 붙으면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변경할 수 없게 보존하는 거다. 그러니까 값을 함부로 바꿀 수 없다. 단 포인터의 경우에는 배열하고 조금 달리 주소를 주는 것을 변경할 수는 있지만 그 주소가 가리키는 값 자체는 변경할 수 없다. 뭘로 선언하면? const로 선언하면. 자, 이렇게 해서 const 키워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공부하시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내용들이 많이 어렵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다 작성을 하시면서 다시 복습을 하셔야 그게 여러분께 되기 때문에 지금 문제를 레포트로 여러분에게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작성하셔가지고 과제방에 내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배열을 이용해서 문자열 S1을 S2에 복사하는 문자열 복사함수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배열을 이용하라는 건 요 함수 안에 구현을 배열로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배열을 이용해서 문자열 S1을 S2에 연결하는, 그러니까 첫 번째를 복사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연결하는 문자열 연결 함수를 여러분들 직접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똑같이 문자열을 연결하는 건데, 이제 두 번째는 배열로 요 함수 안에를 구현을 하셨다면 포인터로도 한번 구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금 이 내용들은 제가 앞에서 설명을 다 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프린트 하셔가지고 같이 보시면서 좀 고민을 해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다 작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문자열의 길이를 구하는 mystrlen이라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함수의 데이터형은 int로 해서 결과값 돌려받도록 하시고요. 아까 함수 설명에서 보셨지만 마지막에 null string, 즉 역슬러시 제로는 카운팅하지 않고 순수하게 문자열의 길이만 구하는 함수를 만드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라이브러리 함수로 설명드렸던 str, cmp랑 ncmp를 여러분이 또 한번 구현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열이 같은지 비교하는 함수를 만드는데 결과값은 아래 것을 참고하셔서요. 같으면 0, 그 다음에 S2가 크면 음수값 마이너스 1, 뭐 S1이 크면 양수값으로 여러분들 결과를 리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mystrcmp 함수는 전체를 다 비교하는 거였고 내가 원하는 n개의 문자만 비교하는 게 strncmp였죠. 그래서 구분하셔가지고 6개의 함수를 다 구현을 하신 다음에 메인에서 하나씩 호출하셔서 여러분들 결과값을 확인하는 것까지 하나의 프로그램을 작성하셔서 레포트함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